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새벽에 제가 겪었던 소름 끼쳤던 일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대학로에서 원룸에 세를 주셨어요. 건물은 총 5층이었는데 각 층마다 5개의 방이 있었죠. 그곳 가장 옥상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귀농을 하셨고 원룸 관리는 당시 25살이었던 제가 오롯이 맡아서 하고 있었죠. 저도 근처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관리라고 해도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일과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되면 해결하는 것 말고는 딱히 어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월세도 제가 관리를 해서 어린 나이 치고 수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님은 그 원룸 건물을 제게 물려주시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리 교육을 받는 셈치라 하셨었죠. 저희 건물은 당시에 원룸치고도 보안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주위에 널리고 널려있던 원룸들 중에서 가장 월세가 비쌌지만 방이 모자라서 문제일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딸 혼자 올려보낸 부모님들은 월세가 비싸도 괜찮으니 방 좀 빼면 연락달라고 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여학생들이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진짜 까탈스럽더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데 고쳐주세요. 저것도 교체해줘요. 이것도 갈아주세요 등등 별 잡다한 요구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귀찮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은 자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었어요. 솔직히 입주할 때 설명서들을 다 주는데 그거 읽고 시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 딴에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자꾸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서 그때마다 비밀번호를 바꿔줬습니다. 하는 짓을 보아하니 진상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였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피곤해져서 조금 귀찮고 말아야지 하며 친절하게 요청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원룸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입주민이기도 하니까 제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청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여학생이 점점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말을 할 때도 원래 저기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데 저기요, 여기 도둑 안 들죠? 비밀번호 좀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시대에 도둑 드는 집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리고 저희 건물 보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세요. 라고 했더니 여학생이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저희 집에 드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쪽은 아니시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저희는 들어갈 경우 생기면 세입자분께 연락드리고 허락받은 후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계속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죠. 그렇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괜한 의심을 받은 기분이라서 썩 좋진 않더라고요. 불쾌했지만 제가 뭘 어쩔 수 있나요? 그냥 넘겼습니다. 하루는 또 여학생이 찾아와서 저기요, 혹시 오늘 제 집에 들어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니요, 저희가 들어갈 때 세입자분께 허락 구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사정도 모르고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니까 잠재적 범죄자처럼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거든요. 여학생은 진짜 그쪽 아니에요? 라고 제게 짜증을 냈고 저도 슬슬 짜증이 나서 제가 안 했다니까요. 아니 세입자님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옥상에 살고 있지만 이 원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전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무 때나 심지어 한 방만 들락날락거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 키 이용해서 문을 열어야 할 때는 가끔씩 방 빼고 나서 비밀번호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에 열기 위해 사용하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 나올 때 그 시간에 집에 없으신 세입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미리 양해와 함께 동의 구하고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해요. 진짜 억울해서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럼 제가 저 마스터키 이용해서 그쪽 방을 드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캐물으시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라고 했어요. 여학생은 제가 미친 듯이 억울해하자 아니면 됐어요. 괜한 의심해서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또 대학생들이 방학인 기간이라서 저도 집에 한창 상주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날은 제 학창시절 친구 생일이었던 날이라 제가 외박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생일인 친구도 자취를 해서
절 포함한 6명이서 친구 집에서 치킨도 시켜 먹고 술도 먹고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며 낄낄거리며 잘 놀았죠. 그러고 다음날 낮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집 문 앞에 그 여학생이 서 있는 겁니다. 여학생은 아니 왜 전화를 받지 않으세요? 라며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제 과음해서 머리도 울려서 죽을 것만 같은데 소리를 빽빽 지르니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은 다짜고짜 제 뺨을 내려치고는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저도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진짜 저기요 보자 하니까 진짜 제가 만만해요? 뭐 요청하는 것마다 군말 없이 해주니까 제가 우스워요? 지금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죠? 고소는 제가 폭행으로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여학생은 제게 지금 누가 누구 보고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콩밥 드시고 싶으세요? 진짜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하셨으면서 어이가 없네. 진짜 그쪽이 제 방 들락날락 하셨잖아요. 라는 거예요.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 아니라니까요? 했더니 여학생은 아니 진짜 저 어제 외출할 때 문틈에 샤프심 하나 끼우고 갔었어요. 근데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까 샤프심이 부서져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나가기 전에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놨고 의자도 책상에 넣어놨는데 이불 모서리는 펴져 있었고 의자도 제가 넣어놨던 위치보다 더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마스터키 들고 있던 당신 말고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놓고 뭐? 경찰? 경찰은 제가 불러야죠.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그러니까 세입자님이 나가기 전에 본인만 할 수 있는 장치를 이것저것 했는데 나갔다 와 보니까 어그러져 있었다. 이 말이시죠? 라고 물으니 여학생은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외출했던 시간이 언젠데요? 하니까 여학생은 어제 저녁 9시부터 오늘 오전 8시요. 라고 대답했죠. 저는 세입자님, 저 그 시간에 여기 없었어요. 라고 하니까 여학생은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하더라고요. 저는 여학생에게 제 SNS를 보여주었습니다. 차요. 세입자님도 보이시죠? 저 어제 학창시절 친구가 생일이어서 친구 집에서 자고 방금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세입자님 마주친 거고요. 여기 제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정보 좀 보세요. 찍힌 시간이 언제죠? 세입자님 외출했던 시간과 일치하고 있죠? 저 그때 여기서 1시간도 더 떨어져 있던 지역에 친구 집에 있었어요. 심지어 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절 포함해서 6명이서요. 이젠 제가 아니란 사실 좀 아시겠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은 어리빠진 얼굴로 어? 아니 그럼 대체 누가? 라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저기요 사과 안 하세요? 제 말 듣지도 않고 쌍욕하시면서 뺨도 때리셨잖아요. 지금 여기 도착하고 30분은 더 지났는데 제 앞길도 가로막으시고요. 지금 그쪽이 저한테 사과해야 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라며 사과를 했어요. 저는 됐어요. 집에 들어가게 비키세요. 라고 말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학생으로부터 연락이 한 통 왔어요. 저기요, 아깐 실례가 많았어요.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제 방에 누군가가 들락거리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무서워요. 사실 관리님 말씀은 오늘 한정이고 다른 날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리님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건지 밝혀주세요. 라면서요. 아니, 제가 지금 그쪽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쪽 집에 들어갑니까? 혼자 망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쪽이 친구들한테 비밀번호 말하고 다닌 것 아니에요? 라고 답장을 보내니까 여학생은 아니 진짜 저희 집 비밀번호 저희 부모님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다니까요. 범인 잡아달라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싶었고 잘못 걸렸네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저희 원룸에서 나오면 세입자가 빠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과대망상인지 허언증인지 정신병에 걸린 환자일 수도 있고 그 말 믿고 CCTV를 층마다 설치하자니 비싼 돈 들이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와 현관 그리고 주차장에 각각 한 대씩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카스 박스에 카메라를 넣고 구멍을 뚫어 숨긴 뒤 여학생이 살고 있는 3층 복도 구석에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은 6시간마다 메모리 카드에서 영상을 빼줘야 되는 것 말고는 없었죠. 그렇게 6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메모리를 비워내길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귀찮은 짓거리라니까 진짜 그 짓도 못하겠더라고요. 시간 맞춰 일어나서 비우고 이러는 작업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아무런 일도 더 이상 안 생기는 것 같았죠. 여학생이 항의하는 것도 안 하길래 저도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필 제가 카메라를 치운 바로 다음날에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제 집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그 여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아, 예,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협조가 필요한데 잠시 밖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진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랄까 똥줄이 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경찰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 예, 성함이 김지혁 씨 맞으시죠?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어요. 경찰은 아, 다름이 아니라 302호 이나라 씨 신고로 출동했어요. 아무래도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라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니 이번 일주일 동안 여학생은 방학을 이용해서 고향에 있는 본가에 잠시 다녀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가기 전에 현관 손잡이 안쪽 부분에 반짝이를 묻혀놓고 간 거였어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묻혀놓고 만약에 저희 건물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반짝이가 범인 현관 손잡이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름 범인 한번 잡아보겠다고 머리를 썼던 것이죠. 반짝이가 또 물에 잘 안 지워지고 손에 오랜 시간 동안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짐을 풀고 원룸 건물에 있는 모든 손잡이를 조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안에 펼쳐진 풍경에 소름이 끼치더래요. 여학생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집안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뒤지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리고 범인은 그 여학생을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바닥과 벽지, 그리고 책상, 이불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그 반짝이가 묻은 손을 문질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열어봤더니 좀 전에 누군가 샤워하다 한 것처럼 화장실에 수증기가 서려 있었고 바닥에 물도 촉촉했대요. 비누도 물에 불어 있었고요. 여학생은 소름이 끼쳐하며 집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아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고 젊은 남자라는 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죠. 경찰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휴대폰, 침대 의자, 책상 손잡이, 심지어 변기에 물 내리는 레버까지 반짝이가 묻어있는지 조사했어요. 당연히 제 방에선 안 나왔죠. 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원룸 건물에 있는 모든 세입자분들의 현관 바깥 손잡이에 반짝이가 묻어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묻어있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고 왔어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혼자서 돌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촬영했었던 카메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와서 컴퓨터에 백업해놓았던 파일들을 켜서 하나씩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던 날 새벽 2시쯤에 그 여학생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304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외하고 이렇다 건진 증거들은 없었죠. 그리고 8일째 되던 날은 제가 카메라를 치워서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촬영했던 일주일 중 그 여학생의 남자친구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였어요.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경찰서에 그 파일 전부를 담은 USB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경찰은 제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예상했듯 범인은 그 여학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최종적으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의 계략이었죠. 여자친구가 학교를 가거나 친구 집으로 놀러 가거나 이렇게 집을 비우게 되는 순간이 생기면 여자친구 방에 들어가서 수상한 흔적들을 남기는 일을 했대요. 그 짓을 꼬박 3개월 넘게 했고 여친이 이상함을 눈치를 채서 미친 듯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고민이 생겼다고 의논을 하면 남자친구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잔인한 원룸 살해 사건처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하고 잔인한 사건 사고들을 얘기해주면서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무서우면 여기서 오늘 자고 가도 된다고 꼬신 거였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씩 여자친구가 머물고 갔는데 동거까지 가기 위해 가장 임팩트 있게 계획을 세웠고 그게 바로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한 8일째가 되던 날이었던 것이죠.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설치해놓은 함정들을 듣고 여자친구가 발라놓은 반짝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반짝이들을 온 방 안에 떡칠을 해서 도배를 한 것이었고 그 작업이 2시간 정도 걸렸던 거였어요. 그게 6일째 되던 날 일어났던 일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그걸로도 모자른 것 같아서 여자친구가 자취하는 곳에 도착하기 직전에 맞춰 샤워를 하고 여자친구의 방을 나섰던 거였죠. 그 이후에 여학생은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엄청나게 심한 극한의 공포를 겪게 되면 같이 동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계획했다고 해요. 비밀번호도 여자친구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집에 데려다 줬던 순간 여자친구 등 너머로 흘끗 보고 비밀번호를 외운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 끼쳤던 이유는 제가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사건의 당사자인 여학생도 경찰서에 함께 있었는데 무섭다고 울먹이는 여학생을 그 남자친구는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달래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진짜 완전 다정하고 자상하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놈은 자기 여자친구가 무서워하면 할수록 공포에 질리면 질릴수록 겉으로는 자상하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또 겁을 줘야 동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단 거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진짜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 이후로 고향에서 여학생의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여학생은 그대로 휴학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학생의 남자친구였던 범인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일을 겪었더니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 가장 오싹했던 경험이었어요. 새벽에 빗소리를 듣다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오싹한 일이 생각이 나면 사연을 쓰러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